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만 12년 동안 필드에 나가면서 4년의 데이게임을 하고 4년의 클럽을 다니고 4년의 클럽과 라운지 바를 같이 다녔죠. 그래서 모든 그 필드에서 콜드 어프로치에 정점을 찍었어요. 다른 업체 강사들 중에 저보다 어프로치 많이 한 사람 절대 없거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어프로치 한 사람이었고, 저는 항상 강사들한테 고수는 진짜 열정적이다, 여자는 고수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언더그라운드 씬에 제가 있었지만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저보다 어프로치 많이 한 사람, 저보다 여자 많이 만난 사람 나와보세요. 진짜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 ACS 모델이 이제 좀 변형을 해서 단순히 ACS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흐름을 이해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할 것인가,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유혹의 패턴이나 어떤 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예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픽업 아티스트의 아버지인 미스터리가 사실은 이러한 ACS 모델을 정립을 했고, 이러한 패턴이나 공식, 그 포뮬라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한국에는 이게 얼마나 잘 알려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강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지식이나 개념을 다른 업체에서 수강을 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좀 남녀관계를 진짜 잘하고 싶다, 도대체 최고의 유혹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번 영상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패턴이 뭔지를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예요. 일단 오픈을 하고, 그러면 DHB를 하고 레그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성한테 IOI가 나오든 IOD가 나오든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미세리의 포뮬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약간 형태가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자의 반응이에요. 여자의 반응은 둘 중 하나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IOI나 IOT를 보통 여자의 반응이나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여자의 IOI나 IOT를 판단을 할 때에 그냥 그런 반응이나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DHB와 내그, 그리고 IOI와 IOD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바로 CT죠.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수능도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수능도를 했을 때 여자가 이 수능도 테스트에 대한 수능을 하면 IOI인 거고, 거부를 하면은 IOT인 거예요. 근데 이 거절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특별해지고 싶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IOT도 어쩌면 IOI일 수도 있다. 근데 또 여자가 이게 수능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IOT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5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 그래서 5가지라고 하면 DHB, DLB, CT, IOI, IOT. 그래서 유혹은 어떤 용어가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5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DHB, DLB, CT, IOI, IOT. 그래서 demonstration of higher value,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거. demonstration of lower value, 그래서 더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사회적 지위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인 지위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형적인 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이 사람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가, 프리셀렉션이 있는가, 도전적인 사람인가, 아쉬움이 없는가, 여유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이러한 행동적인 증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이고 피상적인 그러한 가치들로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합리적 남자에 읽어보면은 여성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나 무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고, 또 하이퍼감이라는 본능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성의 어떤 무의식이나 여성의 본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정한 DHB고 진정한 DLB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CT라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컴플라이언스는 수능도 테스트, 시험한다. 그래서 CT는 우리가 수능을 하거나 우리가 수능하지 않는 거, 혹은 상대방이 우리한테 수능하는 거, 혹은 수능하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당연히 수능적이기만 하거나 수능을 안 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그 관계는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IOI만 한다, 수능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착한 나이스 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유혹하고 싶지도 않고
뭐 경쟁자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냥 쉬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남자가 돼야 된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여자가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너무 IOD 거절만 하면은 또 여성의 입장에서 그냥 이 새끼다 그냥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소지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시소지를 한다라는 것은 IOI를 보내면서도 IOD를 보내고 IOD를 보내면서도 IOI를 보내는 이러한 시소지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IOI와 IOD에 이렇게 타면서 여성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게. IOI라는 것은 뭐냐? Indicator of Interest. 호감의 그러한 증거들. Indicator of Disinterest는 당연히 반대겠죠. 우리가 거절을 한다든지 순응하지 않는 것들을 IOT라고 해요.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런 IOI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IOT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은 결국엔 IOI와 IOT를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 여자도 그래야 되고 남자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만 그 남녀 관계가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알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IOI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베이트, 훅, 릴, 리즈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이 공식대로 하면 CT를 하는 거예요. CT. 그래서 남자가 또다시 CT를 한다. 왜 CT를 하냐? IOI를 주기 위해서. 그 IOI를 줬으면은 제가 말했죠. 시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IOI를 줬으면 다시 IOT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더 재미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IOI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러한 횟수들이 보통 3번 정도 넘어가면 여기서는 SOI라는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SOI라는 건 뭐냐? Statement of Interest예요. 그래서 IOI를 좀 더 증폭해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일단은 이 형태만, 이 포뮬라만, 이 시스템만을 이해하는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세부적으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자, 그럼 IOD를 보냈으면 여기선 또 어떻게 하냐? 다시 CT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IOD를 했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DHB나 NEG의 단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면 우리가 오픈을 한 다음에 우리의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뭐 네그를 하면서 IOD죠. 네그도 IOD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그 다음 CT를 했을 때 여성이 수능을 하면 우리도 CT를 다시 하면서 IOI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IOI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IOD를 날려주면서 다시 이제 CT를 하고 또 IOI가 나오면 여기서 또 CT를 하고 IOI를 날리면서 IOD를 하면서 또 CT를 날리면서 IOI가 나오면 또 CT를 하면서 IOI를 날리면서 결국에는 이 IOI가 좀 더 강하게 SOI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은 5분에서 진짜 5분에서 1시간 안에 이러한 유혹의 과정 어떻게 보면 어트랙션 페이즈예요. 그래서 어트랙션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만들어내는가 매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하는 게 A1이죠. 그리고 DHB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A1 A2고 DHB에서 IOI가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female to male interest라고 해요.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는 관심과 호감 그래서 A2에서 IOI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또 여자를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면서 IOI를 날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A3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1, A2, A3가 되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오픈을 할 때 남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낮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A2 단계에서 남자의 가치는 높아지고 여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 매여 있어. 근데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유혹자가 아니고 완벽한 유혹자가 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자만 자기가 가치가 높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뭔가 A3에서 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여성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맞았을 때 이제 컴포트 단계 C1, C2, C3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A1은 남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A2에서는 여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A3 단계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가치가 동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자의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 내가 높은 가치가 되고 그리고 여자도 나와 같이 높은 가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DHB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는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가치인데 이거를 높여줌으로써 이 여자도 내가 이 남자랑 함께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래야만 함께 놀 때 정말로 그런 좋은 분위기나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라는 것을 매력을 형성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ACS 모델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용어는 간단한 용어와 어떤 그림과
그리고 이러한 구조, 포뮬라, 시스템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스템이 있으면은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하워드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DHB를 어떻게 할 거냐, 내그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오픈을 하고 DHB를 해야 되는데 DHB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HB라는 것이 무엇이냐, DHB는 5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로맨스나 남녀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공허한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당연히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프리셀렉션이에요. 제가 최근에 합리적 남자 요약과 설명에서 3편에서 프리셀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프리셀렉션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이 바로 도전자, 도전적인 사람, 그리고 도전적인 성취자, 어떤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하는 사람,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또 우리는 높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유와 침착함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willingness to walk away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딱 한 번만 붙잡아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딱 한 번 더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 높은 가치인데 나의 자존심, 내 높은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한 번은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사랑의 가치로 한 번 붙잡아 주세요. 꼭 붙잡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DHB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DHB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제가 좀 긴 영상 하나 올렸죠. 내그에 대해서, IOD에 대해서, 피거바티스트의 얄팍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합리적 남자의 롤로 토마시가 피거바티스트의 얄팍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IOD에 대해서 올려봤는데, 우리가 내그를 날리면서 이거를 동시에 DHB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제가 그 안에서 설명했던 그런 흐름,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예시 중에, 아 근데 오빠 너무 좋아하지만 오빠 나쁜 남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 네,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남자가 아 다행이다, 또 내가 순진한 여자 한 명 울릴 뻔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쳤을 때, 이거는 강력한 IOD죠. IOD과 동시에 또 프리셀렉션이라는 것을 넣은 DHB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또 한 명의 여자를 울릴 뻔했다, 여자한테 상처 주기가 싫다, 여자들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도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하지, 너같이 어린아이 같은 애는 내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딱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 박탈, IOD 그리고 DHB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러한 상황이나 적절한 딱 맞는 그런 상황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제가 얘기하는 메타 프레임이고, 이러한 메타 프레임이 있어야만 우리가 DHB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정체성이에요. 나의 어떤 정체성, 깊은 정체성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아개발 훈련을 하고 자신감 훈련을 하고 막 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이런 메타프레임이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레드필이라고 하겠죠.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초월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충격적인 그런 현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하는 게 이 메타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 레드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DH나 내그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CT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어적인 것도 있고 비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냥 손을 내미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잠깐 손 좀 줘봐라고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CT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클럽에서 한 번은 이제 수강생이 여자랑 막 놀다가 저한테 막 쫄래쫄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 형, 지금 여자가 반응이 없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여자한테 한번 일어나라고 해보고 다시 앉으라고 해보고, 여자 손을 갖다가 허벅지에 올리는 거 있지, 그걸 한번 해봐, 이런 게 있거든요. 여자의 CT를 거는 거.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봐, 손 좀 줘봐. 그리고 그 손을 허벅지에 놀리고 여자가 그 손을 허벅지에 유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다시 쫄래쫄래 여자한테 가. 그래서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손 잡았다가 허벅지에 올렸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거 하더니 다시 이제 쫄래쫄래 와. 이제 끝난 거야. 자기가 이제 준비한 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할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아 형, 여자가 반응은 하는데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고. 쫄아 있는 거라고. 이게 쫄아 있지 말라고. 그냥 뭘 말할지 모르겠으면 소리 지르고, 여자한테도 한번 소리 지르라고 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너가 지금 쫄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관성. DHB는 결국에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왜 정체성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냐, 바로 DHB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관성이 없어. 이런 일관성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컨그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뭘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컨그런스 테스트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바로 C 테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자가 본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SD고 하나는 컨그런스 테스트를 한다는 건데 이러한 일관성 테스트를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사실은 DLB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관성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일관성만 유지하고 낮은 가치의 행동들, 우리의 일관성이 깨지는 낮은 가치의 행동들만 안 해도 그냥 평타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다른 남자들이 너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높은 가치가 돼버렸다.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낮은 가치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DHB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쉬웠다면은 모두가 완벽한 유혹자가 됐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DHB와 내그 그리고 이 DHB의 어떤 메타프레임과 레드필과 정체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에 더불어 여자의 어떤 ASD와 일관성 테스트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DLB까지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시고 유혹의 패턴이나 이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리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고 시스템이 있으면은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공부를 해서 정말 이걸 여러분들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유혹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이러한 패턴이 발생을 하고 흘러가는 거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 그래 너 요리 진짜 잘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어떤 IOI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멍청한 거야. 왜냐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 CT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CT를 할 줄 모르면은 이 대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큰 CT를 걸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큰 CT가 있고 작은 CT가 있어.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CT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CT라는 건 뭐냐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나 근데 진짜 궁금한데 진짜 궁금한데 대답해 줄 거야? 그럼 안 물어볼래. 근데 진짜 궁금하다. 여자가 이제 막 뭔데 얘기를 해봐 이러잖아요. 안 한다면 그냥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만약에 뭐 뭔데 하면서 막 물어보라고 하면은 너는 왜 살아? 이런 게 큰 CT예요.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되게 재밌는 사실은 수강생들이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CT를 날려. 그냥 유혹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만나면서부터 그냥 하자. 이러면 당연히 이러한 큰 CT를 여기에 수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사실 수능해도 이상한 거야. 조심해야 돼.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큰 CT를 우리가 날렸을 때 정말로 이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보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상호성의 법칙이기도 하고 대주성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필독서이기도 하니까 읽어보세요. 큰 CT에서 너는 왜 살아라고 했는데 여자가 당연히 대답을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굳이 파고들면은 NLP 유도대화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NLP 유도대화법을 통해서 이거를 탐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래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나 그럴 때 좋은데 사실 저는 래포 자체를 잘 형성하지를 않아요. 래포를 형성을 안 한다. 그냥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래포를 형성 안 해도 장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건데 너는 왜 살아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근데 대답하지 않아도 돼. 뭐 너가 준비되면은 얘기를 해주라고. 지금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작은 CT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역시 더 많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유도대화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 너는 왜 살아 했을 때 나의 삶의 가치관과 이런 거를 유도대화법으로 하려면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작은 CT로 너는 왜 살아 물어본 다음에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대답하기 쉽거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나는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너는 뭐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여기서 나는 뭐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말고 너 혹시 요리 잘해? 라는 질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자가 여기서 나 완전 대장금이지 하면 이게 수능이 아니고 이게 IOI가 아니라고. 그냥 요리 잘해? 네. 하면 그게 어떻게 IOI고 그게 어떻게 수능도야. 아무런 투자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IOI라고 할 수 있겠어. 그냥 여자가 대답한 거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베이트 훅 릴리즈라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여자의 수능이나 투자나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리 잘해? 나 완전 대장금이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IOD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한테 더 도전을 주는 거고 여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나 진짜 요리 잘해.
아 그래? 뭐 라면밖에 못 끓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 번 더 도전을 주면 여자가 아니야 나 갈비찜도 할 줄 알고 된장찌개도 할 줄 알고 뭐 김치찌개도 할 줄 알고 막 다 해. 아 그래? 그러면 최근에 마지막으로 요리한 게 언제였는데? 그럼 이제 여자가 아 나 최근에 마지막으로 요리한 게 뭐 엄마 아빠한테 내가 갈비찜을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 맛있다고 해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 그래 너 요리 진짜 잘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어떤 아이오아이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멍청한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해서 여자한테 요리를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 여자의 말만 믿고 다 믿어? 전 절대 안 믿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말 안 믿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그게 바로 서커뮤니케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서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브텍스트, 언어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여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말만 믿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 저 진짜 막 엄마한테 해주고 아빠한테 해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하면서 막 대화할 때 그 자세나 태도를 보라고. 그럼 여자가 되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 이걸 내가 잘 못한다 하면은 콜드 리딩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콜드 리딩. 이것도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야. 콜드 리딩.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럼 콜드 리딩 제발 좀 읽어봐요. 좀 제발 콜드 리딩 읽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 그래? 내가 진짜 너가 뭐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의 요리를 맛본 건 아니지만 근데 너 방금 얘기할 때 진짜 막 눈이 초롱거리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 되게 너는 성격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오아이를 날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오아이를. 이게 베이트 훅 릴리즈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자가 수능을 해서 투자하고 노력해서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명하려고 할 때 그거를 계속해서 들어가서 와 너 요리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오아이를 날릴 때는 내가 관찰한 거 어떤 증거와 명분과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여자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찾아서 콜드 리딩을 하는 거예요. 콜드 리딩이라는 거는 지식과 정보와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관찰을 통해서 명분과 어떤 증거와 이유를 갖고서 상대방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콜드 어프로치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고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 게임이라는 게 진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게임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작업한다예요. 우리가 여자를 작업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야 작업 한번 걸어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 내가 막 작업을 쳐? 헌팅 해봐 이랬을 때 진짜 그 여자를 막 사냥해? 이게 아니잖아. 그 속어라는 게 있잖아. 속어. 그 뜻, 그 단어의 어떤 그 피상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어떤 그 서브 텍스트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자. 게임은 작업이다. 제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거는 것, 작업 능력, 유혹 능력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이거는 슬랭이에요. 속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것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특히 아이오아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거를 진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한 100명 중에 99명이 못하고 있어. 한 명만 잘하고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한 명 성공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그 99명을 따라가지 말고 잘하는 한 명을 따라가자. 실제로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자. 제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하우딩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지우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오와 I까지 설명을 했죠. 자, IOI까지 설명을 했어요. IoT랑 SOI만 남았네요. 정말로 너무 몰라요. 기초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공식도 모르고 패턴도 모르고 그리고 막 잡다한 지식과 정보만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못 이겨서 그냥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냥 저의 이러한 답답함, 고구마 먹은 기분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걸 얘기해 주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무료로. 이거 얘기한다? 무조건 유료. 오케이? 저도 사실은 유료 강의에서 가르치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세계 최초일 거예요. 그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강하러 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왔는데 요즘에 이제 수강생들 제가 이제 새로 봤잖아요. 다시 복귀를 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와 진짜 이건 좀 심각하다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OI를 날렸죠. 예를 들어서 열정 루틴이 있죠. 열정 루틴. 열정 루틴은 베드로, 침대로 가는 거를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닉네임이 베드로였는데 물론 이 베드로는 아니고 이 베드로였는데 열정 루틴을 이 형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열정적일 때가 언제야? 나는 열정적일 때가 이때야. 너는 열정적일 때가 언제야?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나는 열정적일 때가 이때야. 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어. 다른 걸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IOD를 날리는 거예요. 갑자기. 특히 여자의 수능도가 좋고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IOD를 날린다. 그래서 뜬금없이 여자한테 말하는 거죠. 아 근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그럼 여자가
너무 뜬금없으니까 왜? 라고 대답을 해요. 만약에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따르게 대답을 하면 근데 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만이고. 그럼 어쨌든 여자의 대답은 왜? 혹은 아니야 우린 사귈 거야. 뭐 이러면 뭐 그것처럼 큰 아이오아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자를 더 밀어내면 더 큰 아이오아이를 또 가져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자한테 아이오디를 날려. 그래서 내가 여자한테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그럼 여자가 이제 그 순간에 왜? 그러면 왜냐면은 너도 열정적이고 나도 열정적인데 우리는 싸우는 것도 열정적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웃어요. 일단 여기서 막 웃어. 그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나랑 싸우면 맨날 질 텐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그 순간에 더 웃습니다. 그러면서 100% 하는 말은 내가 이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열정 루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IOD를 날릴 때는 어떠한 자격을 박탈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꼭 너도 열정적이고 나도 열정적이고 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되냐면은 그냥 오빠는 되게 나쁜 남자라서 너 오빠 만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오빠 너무 좋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여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오빠한테 상처받은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상처 주기 싫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프리셀렉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자를 또 밀어내는 그런 IOD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자한테 또 물어볼 수 있는 또 CT를 날릴 수 있는데 CT에는 제가 말했지만 언어적인 것도 있고 행위적인 것도 있다고 했죠. 우리 저기 잠깐 스테이지 좀 갔다 오자. 잠깐 일어서 봐. 손 좀 줘봐. 뭐 이런 것들을 언어가 아니라 행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손을 내민다든지 여자 손을 가져와서 허벅지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CT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여자는 여기 손을 올려놓겠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수능을 하는 여자면은 여자가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때 수능하는 여자는 이러고 있어. 근데 수능적이지 않은 여자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따라와. 따라오면 이걸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막 이렇게 돌려. 막 그러면서 막 이 별쇼를 다 하고 막 이러다가 막 여자 손을 잡아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막 이러면서 너 어렸을 때 발레 좀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CT죠. 그래서 여성이 얼마나 나한테 순응적으로 따라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리드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키노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키노 에스칼레이션은 한국말로 하면은 육체적 친밀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육체적 친밀감을 잘 못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신적인 친밀감을 올릴 때 무조건 이러한 육체적 친밀감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긴장감을 만들어낼 때도 진짜 그냥 너무 유치해. 뭐냐면 색드립 날리고 성적인 농담하면서 이런 긴장감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러한 거는 절대로 멘트가 아니라 분위기란 말이야. 멘트가 아니고 분위기다. 제발 좀 그냥 이건 공식이잖아. 그냥 기억을 하라고 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무드가 짱이다. 그래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걸 귓속말로 하면서 싹 나오면서 눈을 쳐다보고 천천히 입술을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눈을 쳐다보면서 키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긴장감이라고. 뭐 색드립 날리고 성적 농담, 뭐 성적인 유머를 날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 이런 성적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걸 배워야 되는데 왜 맨날 이런 멘트 타령만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실전에서 우리가 벽을 느꼈을 때 그 벽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거나 내가 영향을 받거나 좌절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스테이트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나의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쉽게 말하면 블랙홀이 된 거죠. 가치를 빨아들이는 사람. 이것의 반대는 태양 같은 남자. 그래서 제가 한동안 가르쳤던 게 바로 이 태양 같은 남자가 되라. 태양 같은 남자의 키워드는 바로 offering value.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일단은 IOD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IOD를 하면서 또 그런 긴장감도 높일 수 있고 이 시소를 태워준다고 했잖아요. IOI를 줬다가 IOD를 줬다가 이렇게 여자를 정말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IOD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게 뭐 브레이크 레프라는 말도 있고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당했을 때 여성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수능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IOD를 날리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CT를 날리는데 이 CT를 날리는 게 꼭 넌 좋아하는 게 뭐야, 넌 잘하는 게 뭐야 이런 언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다.
그냥 내가 어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여자가 날 따라온다든지 이런 것도 다 CT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수능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수능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여자의 수능도를 더 높이고 노력과 투자를 하게 만든 다음에 핵심적인 IOI를 정말 명분과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날릴 거냐.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너무 IOI를 날리면은 또 우리는 너무 나이스 가이가 되고 그냥 너무 쉬운 남자가 되고 또 낮은 가치의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여자를 밀어낼 수 있다. 그래서 IOD를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러한 패턴을 좀 이해를 해야 진짜 여자를 만났을 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또 언어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잘 해내고 있다라면은 태어나서 남녀 관계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가 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좋아요 좀 눌러줘요. 우리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바로 안녕하세요, 하워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상부상조. 오케이? 자, SOI가 있어요. SOI. 오늘 설명할 건 SOI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여자의 수능도가 점점 높아지고 내가 여자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도 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 그거 참고하세요. 여기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걸 하는데 IOI가 잘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여자한테 IOI를 하고 또 장난식으로 계속 밀어내기를 하면서 막 이런 밀당과 막 이런 것들이 감정이 막 진짜 남녀관계 어떤 긴장감 폭발하면서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성적인 농담이나 색드립 같은 걸 날리지 않아서 ASD 관리 잘 하고 있고 컨그런스, 높은 가치 일관성 아주 그냥 나라는 정체성, 이건 높은 가치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아 개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바운스가 된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어트랙션의 그러한 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만 유혹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보통 이 패턴, 이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남자 대 남자나 혹은 여자 대 여자나 뭐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한테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사리 분별, 이런 사리 판단 같은 거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성적 긴장감을 만들었지만 ASD를 낮춘다. 이게 저의 그냥 기본적인 게임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많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ASD 관리를 안 해. 왜냐면은 이게 게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ASD를 낮추는 이유는 구매자의 후회가 발생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내가 여성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인데 게임 스타일은 장기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이처럼 이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그것을 평화하거나 비하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는 ONS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ASD를 신경을 안 쓰고 ASD를 높여도 그냥 인지부조화 시켜요. 너도 지금 내가 좋으니까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갔을 거 아니냐. 아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딴 남자랑 놀아라.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이랑 놀아. 이런 식으로 인지부조화를 시켜버립니다. 어쨌든 여자가 선택한 거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인지부조화니까. 그래서 ASD를 높인 상태에서도 인지부조화를 해야 되는데 ASD를 낮춘 상태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은 길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트랙션 단계를 설명하는 거지만 뭐 컴포트 단계도 있고 뭐 시덕션 단계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배우기로 하고 오늘 SOI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SOI는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가 되게 여자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서 IOI가 한 3번쯤 나왔을 때 3번째 어떤 성적 긴장감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여자한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되게 너가 여자로 느껴진다. 혹은 처음에는 그냥 어린애 같았는데 혹은 처음에는 그냥 말 한번 걸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너도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조금 눈에 더 띄어서 내가 말을 건 건 사실인데 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되게 인간으로서 매력 있고 되게 여자로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I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날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사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SOI를 날렸다는 건 서브텍스트가 사귀자예요. 나 너 좋다.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더 미스테리 메소드에서 피거 아티스트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이 SOI라는 걸 날릴 때 예전에 제 스승마도 같았던 아사다 파스형, 러브헌터에서도 활동하고 난파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래도 굉장히 유명했던 네임드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아사다 파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뭔지를 아냐?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형이 말하길 이것만큼 우리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큰 칭찬은 없다. 왜냐하면 여자를 정말 여자로서 인정해주고 그것이 곧 여자를 진정으로 여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말이고 여자로서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자한테 말로 해주는 거니까 여자는 분명히 감동받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얘기가 여자가 태어나서 들었던 칭찬 중에 정말 가장 큰 최고의 칭찬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바로 이 SY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사실은 IOI가 나오고 수능도가 높고 뭐 CT 다 듣고 뭐 SY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냥 남녀관계 프레임이고 이미 사귀는 사이야. 끝났어 이미. 이게 끝났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 시간인데 완벽해. 그냥 행복해. 그냥 다 끝났어. 그냥 SY 날리면 끝이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IOD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성을 만났을 때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가 예쁜 걸 알면 아는 여자일수록 IOD가 나옵니다. IOD가 나옵니다. 정말 예뻤던 그런 뭐 고등학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연락을 안 한대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먼저 연락을 안 한대요. 아무리 연락을 하고 싶고 아무리 보고 싶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연락을 안 한다. 오케이? 이게 10점짜리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IOT라는 거. 그러니까 뭔 지랄을 해도 IOT가 나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IOT가 나오면 DHB를 하고 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아무것도 CT를 안 받는데. 그럼 그때는 진짜로 뭔가 더 다른 남자와는 다른 더 그런 본능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여자한테 DHB가 되고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게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추럴 게임을 한 겁니다. 왜 내추럴 게임을 하게 됐겠어요? 완벽하게 스크립트 짜고 마술하고 뭐 하고 다 좋아. IOD만 나온다니까. 근데 뭐 물론 내가 아직 여자 한 번 못 만났다, 모태솔로다, 진짜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당연히 이런 내추럴이라는 산은 이렇게 쏟아있고 이렇게 오르기 쉬운 산부터 오르는 게 맞죠. 근데 앞을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야. 이만큼 여기 있을 땐 안 보였는데 이게 이 산을 올라가 보니까 앞에 더 높은 산이 있네. 이게 바로 내추럴이라는 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루틴 게임이나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러한 패턴이나 이런 거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패턴은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이 돼야 되고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게 돼야 되고 정말 나중에 가면은 내추럴들은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할지 절대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남녀관계에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그런 내추럴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근데 왜 당신은 여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말 더 이상 이러한 뭔가 멘트를 준비하고 이 스크립트대로 완전히 그냥 IOI가 나오는 사람들만 꼬시는 그런 게임에서 IOD가 나오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남성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여성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비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때려 박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지금은 내추럴 게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추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용기를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프리셀렉션을 얻을 것이냐 이런 DHB에만 엄청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내가 높은 가치면 그냥 수능도는 나오기 때문에 IOD만 나오는 여자를 유혹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DHB 하는 것만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요. 3년 내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실제 필드에 나와서 어떤 상대방과 내가 정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테니스를 친 적이 없는 거야.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절대 늘지 못한다.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3년 동안 테니스를 치는 법을 배운 사람이랑 3개월 동안 아무런 지식 없이 테니스를 치면서 그 코트에서 실전 감각을 키워낸 사람이랑 테니스를 쳤을 때 누가 이기냐? 누가 더 잘할까? 그럼 모두가 그 답은 뻔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내추럴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전에 나갔을 때 그냥 어떤 현실, 그 현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필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정신력과 어떤 강인함과 어떤 육체적인 능력과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머리로는 몰라도 돼. 근데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거야.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클럽에서의 우리의 테이블은 항상 빛나고 있었다. 다른 테이블은 다 죽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죠. 오빠, 진짜 오빠들은 막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여기서 제일 잘 논다. 이런 칭찬들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능력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추럴이라는 산을 오르는 방법이자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적인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는 쓰레기야.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머리로만 배웠어. 지식적으로만 배웠어. 뭔가 내가 몸으로 습득한 거, 훈련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나가서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전 잘 해낼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모든 건 원인과 결과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만 12년 동안 필드에 나가면서 4년의 데이게임을 하고 4년의 클럽을 다니고 4년의 클럽과 라운지 바를 같이 다녔죠. 그래서 모든 그 필드에서 콜드 어프로치에 정말 정점을 찍었어요. 다른 업체 강사들 중에 저보다 어프로치 많이 한 사람 절대 없거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어프로치한 사람이었고 저는 항상 강사들한테 고수는 진짜 열정적이다. 여자는 고수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언더그라운드 씬에 제가 있었지만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저보다 어프로치 많이 한 사람, 저보다 여자 많이 만난 사람 나와보세요. 진짜 있으면 나와보세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랬는지. 제가 이것은 자랑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라고 불렸던 마스터 트레이너들과 타 업체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달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IoT 게임에 대해서 내추럴을 추구하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가야만 그 내추럴이 돼야만 모든 게임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A3에서 제가 보여줬던 건데 A3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동일해진다고 하죠. 내추럴 게임에서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 테스트도 잘 안 날라오고요. 왜냐면 그냥 높은 가치야. 그냥 끝났어. 이미 그냥 리더야. 그냥 자신감, 그냥 사랑이 많아. 이미 다 끝났어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알파남.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A3 단계로 이미 끝난 거야. 이 어트랙션에서 있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피거마트의 얄팍한 기술로 이뤄내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시작부터 이렇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Being, not doing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에는 내추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해도 제 강의를 공개를 하고 자아개방 훈련하는 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솔직히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어떤 그 순간이 오는 그런 압박감이나 두려움이나 긴장감이나 그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외치는 울림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 그런 것들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가슴으로 깨우치려면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해봐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지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숙자를 자고 있을 때 왕궁에 데리고 와서 씻긴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놓고 그 사람을 줘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마치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과 강력한 믿음과 현실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그런 현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추럴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패턴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이상 이런 유혹의 기초와 오래된 컨텐츠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